하루하루 예뻐지는 몸과 마음 심리상담소 하예맘 13-2부 시작합니다. 네, 13-1부에 이어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영화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나누고 있어요. 네. 어떤 영화죠, 하연쌤? I feel pretty죠? 네, 네. 1부를 약간 중간 정리해 주신다면 네. 좀 정리를 우리 하연쌤이 거의 뭐 정리의 대명사죠? 네. 네, 자신에 대한 진정한 내면, 그리고 보이는 거, 사회적 시선으로 내 자신을 재단하지 않는 것, 이게 좀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I feel pretty에 담고 있는 내용 같아요. 핵심적인 내용. 네. 그래서 요즘 좀 유튜버 분들이랑 뭐 아나운서 분들, 여자분들이 되게 이거와 관련해서 또 탈코르셋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I feel pretty랑 연관지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이걸 좀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저희들 생각만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림쌤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젠더의 문제로 나가서 여성과 남성의 네. 문제라고 해석이 되면 좀 조심스러워지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탈코르셋이라는 네. 화두를 어떻게 나를 인식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사회적 기준에 맞추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새 주제로 좀 저희들만의 시각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탈코르셋 운동이라는 거는 벗어나자 탈자죠. 네. 그리고 뭐에서 벗어나느냐, 코르셋에서 벗어나자라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코르셋이 뭐냐면 체형 보정 속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르셋에 대한 인식을 어디서 제일 크게 딱 각인을 받았었냐면 옛날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이 막 유모한테서 드레스를 입기 전에 허리를 막 꽉 죄거든요. 조이고, 네. 그래서는 18인치 반이에요. 뭐 동네에서 제일 가는 허리를 가졌어요. 뭐 우리 아가씨 이 허리 너무 예뻐요. 뭐 그 유모가 칭찬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코르셋이라는 거를 이제 강하게 각인을 머릿속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되게 웃겼던 게 그게 제가 되게 어릴 때예요. 그게 그 영화 1920년대 영화인가 그러니까. 근데 제 허리를 줄자로 재봤어요. 네, 그걸 보고요? 네, 내 허리가 몇 인치가 나오는지.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니까 아직 뭐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4학년 때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내 허리가 21인치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서 18인치 반이 어마어마한 사이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미인의 대명사가 그렇게 허리가 가늘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굳이 젠더 문제가 된 이유는 코르셋은 여자만 입는 보정 속옷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굳이 보정 속옷에만 국한된, 그래서 코르셋을 입지 말자가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허리가 가는 여성이 아름답다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요즘은 어떤 여성이 아름답다라고 일컬어지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네. 안경 쓰면 안 되고 그쵸. 밖에 나갈 때 화장해야 되고 긴 생머리에 뭐 맞아요. 네, 또 뭐 저는 그것도 기억나요. 막 168에 49kg? 미용 몸무게. 네. 제가 끼가 168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폭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었을 때도 그래 사람들이 168에 49kg를 그렇게 이상적인 체형이라고 한다면 나도 해보자 라는 거였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회적인 기준. 그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여러분 168에 49kg는 사람의 몸무게가 아닙니다. 있대요. 저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강한 거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뭐 직업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근데 사람마다 근육의 양과 골상과 그 몸통과 내장과 대사량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느라 내가 무리하고 뭐 뭔가 탈모가 일어나고 뭐 월경이 끊어지고 막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키로수로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키로수를 계속 얘기하는 게 사회적인 미적인 네. 기준이 그런 키로수에 되게 많이 맞아. 키로수나 아니면 옷 사이즈, 맞아. 44 사이즈 뭐 저번 화부터 화두된 44 사이즈. 네네네. 55 사이즈, 44 사이즈, 뭐 청바지 뭐 몇 사이즈. 네. 네, 이런 것들에 얽매이는 거가 사실은 코르셋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 모든 사회적 기준이 코르셋이라는 거. 그래서 해외에서는 뭐 이런 움직임 때문에 뭐 지지하디드가 겨드랑이 털 제모 안 하고 비키니 화보 찍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오. 네네. 그리고 노브라 운동. 네. 오, 네. 많이 일어났었죠. 노브라나 민낯 운동. 네. 우리나라에서 탈코르셋 운동이 이제 시작된 거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되게 인상 깊게 보더라고요. 그 2018년 10월 18일에 BBC에서까지 보도를 했대요. 네. 근데 BBC에서 보도를 했던 게 왜 보도를 했냐면 한국이 탈코르셋 운동을 시작했다. 근데 한국의 뷰티 업계는 세계 최대 규모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형외과 수술 비율도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한국이 네, 탈코르셋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거는 여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기사를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이 운동 볼 때 생각났는데 아나운서 분이 안경 쓰고 너무 편하다고 렌즈 안 끼고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고. 근데 그것도 탈코르셋의 운동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 남자들이 안경 쓰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잘 없잖아요. 뭐 유재석이나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김재동. 안경이 뭔가 좀 그 사람의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는데 여자 캐릭터가 안경을 썼다라고 하면 뭔가 미적인 부분에서는 거리가 멀어지는. 네. 그리고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안경 벗고 화장을 해서 완전 이뻐졌다. 막 이런 것도 맞아. 나오잖아요. 네, 그죠. 네. 이제 그런 시각들이 이제 있는데 그 아나운서가 나는 이런 아나운서들 안경을 썼던 전례가 없으니까 네, 그런 프레임을 좀 깨보겠다라고 했던 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운동이 조금 쟁점화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관점으로 내가 보는 관점에서 자유롭고 강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취지로 운동이 일어난 건데 오히려 꾸며대는 사람들한테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여자들의 그 권리를 잃게 되는 거야. 뭐 남자들에게 편승해가지고 출세하려는 뭐 그런 것들은 뭐 부적절한 거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는 그건 조금 민감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자기를 꾸민다라는 행동 자체가 모두 다 사회적 시선에 맞추기 위한 움직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그거를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 그쵸. 스스로가 그게 편해서 이게 내 모습이야라고 생각하고 가는 방향이랑 네. 내가 뭐 지금 예림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랑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또 여성과 남성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도 사회적 시선 때문에 포기하거나 억압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남자가 눈물을 흘릴 때 항상 남자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뭔가 참다가 막 마지못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성이 눈물을 흘릴 때와 남성이 눈물을 흘릴 때는 굉장히 다른 프레임으로 비춰지잖아요. 네. 그것도 조금 잘못된 시선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뭐 되게 남자가 뭔가 막 말투를 뭐 이렇게
그 섬세할 수 있는데 네. 남자가 섬세한 모습을 봤을 때 이제 그 영화적인 캐릭터를 해석할 때도 쟤는 좀 소심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성이 쓰고 있는 코르셋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또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 남자 사람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사람 2명 친구가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지금은 좀 많이 보러 가시는데 초 영화가 많이 생길 네네네. 때쯤에 갔는데 주변에서 쟤네 게인가 봐. 그냥 정말 친구 둘이 영화를 보러 간 거였는데 네네네. 약간 그것도 사회적인 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탈코르셋이라는 명칭으로 네. 보기보다는 네. 탈 기준? 음.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보편화되어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들에서 모두가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더 너무 세니까. 맞아요. 네, 모두가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코르셋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거에 대한 기준을 조금 본인의 내가 나야라는 게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내가 나야라는 네. 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외적 동기, 내적 동기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네. 것 같은데 그래서 나를 꾸미고 매력적으로 다듬는 것에 대한 동기가 이 매력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어야지 남에게 잘 보여지고 싶은 부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나를 꾸미거나 다듬는 것이 되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힘들죠.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자기를 되게 갉아먹는 그런 것들이에요. 네. 저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음. 저는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머리가 짧고 되게 저는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옷을. 네. 근데 친한 친구들조차도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야, 너 왜 머리 안 길러? 야, 너 빨리 살 빼. 야, 너 치마 좀 입어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야 되나? 저는 제가 그냥 그게 편하고 좋아서 입는 거고 그냥 내 스타일을 그래서 조금 그 시선에 저도 조금 영향을 받아서 머리를 길러보자 하고 그러니까요. 인생 도전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는 저도 뭔가 타인의 시선을 되게 의식할 때는 그러니까 특히 저는 강사였으니까 네네. 강사로서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거울을 봤을 때 항상 보는 내 모습이니까 그런데 어릴 때 특히나 20대 강사일 때는 내가 신뢰감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너무 어려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조금 설리고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뭐 미용실에서도 조금 더 성숙해 보이게 하려면 어떤 게 어울려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의 말투를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것들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옷도 좀 더 막 더 성숙하게 보이려고 하고 오히려 요즘은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네, 저 뿜었어요. 네. 네, 애를 쓰는데 상상했어요. 왜냐면 예림쌤이 녹음하러 올 때 되게 약속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상당히 다르시거든요. 확연히 다르죠. 네. 그래서 오늘도 약속이 녹음 끝나고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만나자마자. 그죠. 네네. 네, 그렇구나. 그쵸.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자유로워진 게 제가 꾸몄을 때 제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매력적이어 보일지 알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나 뭐 이거 잘 어울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안 물어봐요. 그리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는 좀 뻔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너무 예뻐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쁘게 꾸몄으니까 예뻐 보이겠죠. 근데 그게 왜 뻔뻔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예쁘게 꾸미고 나갔으니까 예뻐 보이는 게 당연한 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옷을 선택할 때도 어떤 스타일의 옷을 선택하는 게 제 강점이 가장 드러나는 옷인지 알아요. 맞아.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더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완성되지 않은 몸매 안에서 어떻게 옷을 입는 게 저의 매력을 가장 많이 드러낼 수 있는 복색인지 네, 알고 의도적으로 꾸미거든요. 근데 이런 태도를 저는 어느 책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냐면 그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외모는 자존감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뭐 국내에서 그래도 유명한 축에 속하시는 이제 김주미 그 이미지 컨설턴트라고 해야 할까요? 네, 김주미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서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외모에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는 남을 위해서 내가 나를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태도가 외모로 표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맞는 말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뭐 하연 쌤처럼 뭔가 스포티하게 혹은 그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활동적인 그런 옷을 선택하는 것도 하연쌤의 자존감이 드러난 결과인 거예요. 근데 트레이닝복을 선택할 때 난 뚱뚱하니까 나는 뭐 이거 뭐 나는 예쁜 옷을 못 입으니까 이거랑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트레이닝복 스타일을 맞아요. 선택하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너무 다르거든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근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실 사회적인 그런 시선들이 때문에 제가 흔들렸던 적이 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죠. 네. 그렇죠. 그거는 그 남의 시선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남의 시선을 아예 뭐 거부하겠다, 네. 꺼져, 막 이러면 네, 네.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학습을 이제 주변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꾸미는 것도 학습을 통해서 꾸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꾸미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 근데 학습을 통해서 꾸미면서 그 기준점을 내 안에 두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면서 본인이 맞는 것도 찾을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이런 시도를 하고 나서 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마치 내가 어떤 점수를 받은 것처럼 근데 우리 성장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너무 다른 사람이 매긴 점수로 오랫동안 평가받아 왔잖아요. 특히나 뭐 수능을 우리나라 사람이면 거의 다 볼 텐데 수능을 본 사람들은 내가 푸른 시험의 정답을 다른 사람의 정답의 기준으로 평가받았던 경험이 거의 문제 하나하나의 경험으로 따지면 5만 번 이상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의 성적표, 그러니까 그거의 전부로 판단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루틴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잘못된 루틴은 깨야죠. 깨버려야죠. 네.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인식을 가져가려면 탈코르셋 해야 된다. 네. 그런 거죠. 네, 그거를 규정짓지 않고 네. 본인 자신을 소중하게 아껴주는 거. 네. 네. 그래서 학습된 코르셋들은 네. 한번 정리를 해서 벗겨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은 게 A4지를 꺼내놓고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약속을 하면 그 시간은 지키는 게 바람직해.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 라든지 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음식을 사 먹었을 때 음식을 남기는 거는 돈이 아까운 행동이야. 네,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어떤 것들도 당연한 규칙들이라고 저는 받아들이시나요? 제 기준은 음식을 시키면 남기지 말아야 돼. 약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배가 부른데도 그냥 먹었던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남겨도 되는데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막 그랬잖아.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맞아. 네. 근데 그리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네. 얼마나 많은데. 맞아. 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음식을 다 먹으면 굶어 죽는 아이들이 살아나나요? 아니죠. 네. 네. 혹은 우리가 음식을 적게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맞아. 그러면 그 음식들이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기 네.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체 리듬에 맞는 만큼의 양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랑 네. 그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거나 농부 아저씨가 고생한 거는 완전 별개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말도 안 되게 연결 지은 게 비합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이제 하나하나 써보고 그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구나.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예림쌤께서 저 얼마 전에 마인드맵 책 선물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쵸.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네. 때 마인드맵을 그리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좀 향후에 네. 다른 네, 컨텐츠로 너무, 네. 구성을 좀 해보도록 네, 네.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2부의 핵심은 뭐냐면 네. 나를 좀 내 기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자.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코르셋을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사회적 코르셋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존감을 가지고 가꾸는 방식으로 네, 우리의 행동을 선택할 수 네.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자, 2부는 요 정도로 해두고 우린 또 3부에서 한번 만날까요? 3부에서는 나를 챙겨주는 연습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3부에서 다시 만날게요.